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한국은 12일이 되었습니다. 네, 임박한 종말 Excuse me. 임박한 종말, 푸틴과 마곡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 터키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 터키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말씀을 볼 때 예언을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푸틴이 마곡의 왕 곡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마곡의 왕,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곡의 왕 곡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푸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네,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레닌그라드의 한 묘지입니다. 그 밑에 중앙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푸틴은 여기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1952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지금은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해서 아주 화려하게 도시가 지금 아주 찬란한 문화의 그런 도시로 거듭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레닌그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의 포위를 받아서 레닌그라드가 2년 4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갈 수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무려 2년 4개월을 레닌그라드를 포위했는데 레닌그라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수를 했습니다. 1942년에 레닌그라드의 그 도시 안에서, 포위된 도시 안에서 죽은 숫자가 65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이 레닌그라드가 얼마나 치열한 격전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4개월의 포위가 풀린 다음에 레닌그라드는 진짜 아주 죽음의 도시같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 푸틴의 아버지도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고 평생 부상을 당한 몸을 이끌고 살았다고 합니다. 푸틴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6.25 전쟁 마치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푸틴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의 이 청년기에 푸틴은 이 소비에트 제국이 이제 막 세계적으로 힘과 이 영광을 얻는 것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고무가 돼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그가 마음의 뜻을 품다가 드디어 1975년에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건물은 KGB 건물입니다. 러시아 이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 시절에 그 무시무시한 소련의 비밀 경찰 그 건물이 여기에 앞에 있습니다. 1975년에 이 KGB의 비밀 경찰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 25일 날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자부심과 그 꿈,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이 푸틴에게 그의 이 젊은 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또래, 푸틴의 그 또래 애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 러시아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세대가 됐을 때 그들은 예전의 소비에트 연방의 그 영광과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회복하리라,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푸틴은 1992년에 KGB를 떠납니다. 그리고 곧 이 자기가 태어났던 이 레닌그라드,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여기에 부시장이 되어서 2년 동안 부시장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이제 됐을 때 1997년에서 98년까지 옐친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권력의 중앙부로 푸틴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1999년에는 러시아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대통령이 돼서 또 재선 대통령이 되어서 2008년까지 대통령을 했고, 이제 3선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러시아의 법에, 그래서 핫바지 대통령 메데브라고 하는 핫바지 대통령을 세워놓고 본인이 실권을 가진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또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23, 4년 이 러시아의 아주 정상에서 지금까지 러시아를 통치한 뭐 막강한 그런 이 권세가가 된 것입니다. 푸틴이 그런데요, 2036년까지 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70인데 앞으로 83세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절대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데, 이게 1999년부터 2036년까지면 7년을 집권하는데요. 그 힘을 집중했으니까 얼마나 그 많은 성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푸틴이 13년을 계속 집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러시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그 자만심에 도취하고 또 야심가이기 때문에 2016년에 미국 선거를 해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푸틴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미쳤고,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야, 이게 외국에서 뭐 여기 러시아뿐 아니라 뭐 중공도 그럴 수 있고 뭐 해킹을 해서 우리 이 투표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혼란시킬 수가 있구나.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도록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선거에 해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알려졌고,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지금 제재를 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 측에서는 계속해봐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rbes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잡지,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때로는 한 60여 명, 6, 70명씩 이렇게 뽑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시진핑이 앞서고 여기 푸틴이 뒤에 서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푸틴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가장 많이 선정을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4년에 거의 한 번씩 이렇게 혹은 8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 사람은 거의 종신 대통령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바뀌는 대통령이 아니라 종신 점점 있으면서 이렇게 힘을 더 이렇게 붙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갈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푸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군주제가 몰락을 했습니다. 짜르가 왕정제도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공황이 또 러시아에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닥쳤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죽죠.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스탈린이 자기 동족들도 그렇게 한 2천만을 또 살해합니다. 전체주의 잔혹 행위. 완전히 인간 백정이라고 부르죠.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마저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의 부침이 그렇게 아주 심했던지 우리가 알 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냥 오르내리면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러시아가 지난 100년 동안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유니온이 해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련 사람들이 볼 때, 푸틴이 볼 때 영광스러운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15개의 국가, 위성 국가들이 다 자기 독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대가 이어졌는데 혼돈의 시대, 부패의 시대,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러시아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이 푸틴은 1952년생이지만은 그도 여기에 이런 역사의 부침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그를 형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푸틴은 그래서 대통령으로 권력을 이제 거머쥐고 난 다음에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소비에트 연방은 미국과 이렇게 좌우를 겨룰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핵무기들이 다 러시아에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푸틴은 다시 야심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시도를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절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친절한 말에 플러스 스미스 앤 웨슨, 여러분이 왼쪽에 위에 총이 보이죠? 네, 스미스 앤 웨슨은 그런 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친절한 말 플러스 스미스 앤 웨슨, 저는 총을
무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2015년에 그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꼭 그 김일성이가 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 남한을 먹는 방법은 군사력을 키워서 저 경제력이 아무리 발달해도 군사력을 키운 우리가 먹게 된다. 똑같은 이 독재자들이 똑같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것 그거보다도 친절한 말도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으면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국제 관계에서 이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것은 외교뿐 아니라 이런 군사력이 키다 이렇게 푸틴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집권한 이후에 강력하게 군사력 증강을 꾀했습니다. 2000년 이후 1999년에 수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금이 아니죠. 몇 년 전까지 20배의 국방비 지출을 증강을 했으니까요. 20배를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그런 그 증가입니다. 군 병력을 이제 곧 115만 명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을 115만 명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죠? 60만 대군, 뭐 조금 요새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공이 얼마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15억 인구에 200만 명인데 1억 좀 넘죠. 네. 115만 명을 목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군사국가를 만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0개의 ICBM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 만들고 또 만들고 합니다. 8개의 핵탄두 장착 잠수함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 600개의 아주 현대적인 전투기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2000개 이상의 차세대 탱크를 지금 계속 개발해 내고 있고 17,000개의 새로운 군차량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20배에 달하는 이 전 군사력 지출을 하고 이렇게 군 현대화를 계속하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20년 전에는 서방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좀 뭐 다 죽은 그런 그 나라로 알았는데 확 불같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너무 자만했죠. 며칠 안에 그 키예브 그 수도를 함락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1년하고도 지금 몇 개월 계속 전쟁이 한 1년 4개월을 지금 끌고 있고 끝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죽을 똥 살 똥 그냥 아주 이 싸움을 하니까 이 러시아가 이 푸틴이 아주 난감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이 전쟁 위한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거의 8만 명의 뭐 러시아 군사가 죽었다고 하는 자료도 제가 엊그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지금 계속하는 것은 이런 군사 군대를 이렇게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푸틴의 목표는 미국과 대등한 혹은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그 군사력을 위해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좀 평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고 여기 푸틴 독재자도 그렇고 중공의 시진핑도 그렇고 전쟁을 위해 계속 준비해요. 돈 벌리는 거 있으면 다 전쟁을 위해 쓰고 자원들이 있으면 여기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에. 무궁무진한데 그걸 모두 다 전비를 위해서 그렇게 전비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서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군사비 지출도 점점 떨어뜨리고 독일 같은 데는 뭐 1% 뭐 조금 넘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아주 확 잡았죠. 네. 그래갖고 그 유럽의 그 군비들을 각국마다 올려라. 안 하면 그냥 뭐 으름장을 놔가면서 그래서 뭐 1,000억 불인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네. 그 여기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아주 푸틴 때문에 정신 좀 차렸습니다. 네. 푸틴은 그래서 이런 전쟁하려고 준비했으니까 그는 전쟁을 도발하는 전쟁 도발자, 전쟁 광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 옆에 있는 그 국가, 조지아 국가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2014년에는 그 우크라이나에게 주었던 그 크림반도를 그냥 뺏어왔습니다. 거의 피도 별 많이 흘리지 않고 그냥 뺏어왔어요. 그때 이 시작할 때 크림반도 병합하는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이 푸틴의 인기가 60%였는데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니까 인기가 그냥 확 올라가서 8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데모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싹 그런 게 없어졌대요. 더 맛을 들였겠죠, 푸틴이? 2015년 1년 후에는 이란과 협력을 해서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거기에 부동항을 얻고 거기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군대를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바로 머리 위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다 중동 국가들이고 다 아랍 국가들이고 이슬람 국가들이고 자 그리고 2022년에 작년에 드디어 대규모 유럽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쟁광 아주 호전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그걸 얻으려고 하고 이 푸틴은 이거 돈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뭐 공식적으로는 뭐 아파트 하나에 뭐 거라지 하나에 뭐 차가 3개고 뭐 1년에 뭐 미국 달러로 뭐 한 15만 불, 15만 불 정도 받는 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는데 푸틴은 지금 세계에서 제1, 2위의 갑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경유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저 크레물린 저기에서 이제 정치의 본산이죠. 네. 거기에서 이 산업들, 네, 그 뭐 기업들 다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 국가의 산업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냥 크레물린을 아주 크레물린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푸틴이 모든 것에 다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CEO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의 CEO이기도 한 겁니다. 푸틴을 또한 옹립을 시킨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나라의 돈을 뜯어먹는 이 올리가르키가 있습니다. 집권층이 있습니다. 그걸 과두제 집권층이라고 그렇게 올리가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푸틴과 그의 이 수하들, 과두제 아주 재벌들, 아주 검은 재벌들, 이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 푸틴이 어디서 돈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가 하면은 축제를 하는가 하면 오일 산업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알짜 기업인 기업이 있는데 그 오일 기업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경매를 그렇게 해서 경매도 단 한 쪽에서 경매에 응하도록 그러니까 미리 다 협상이 된 거죠. 네가 이 오일 이 산업을 인수하면 너는 내 포켓으로 얼만큼 집어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산이 2천억 불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전기차 주로 하는 그분이 2천억 불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네. 뭐 1, 2위를 다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푸틴은 약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은 친절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친절한 말과 스미스 앤 웨슨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건 힘, 이건 그 군사력 중요성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약탈자의 이런 그 본성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약탈하겠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그 무력을 써서 약탈을 해버리겠다. 푸틴은 약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폭력에 사로잡혀 있고 정복욕에 사로잡혀서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러시아는 분명히 오늘날의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위협이라고 이렇게 몇 년 전에 그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지금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다.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 그저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발작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막 그 침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약탈하고 이런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런 그 어떤 이 성품이 있지만 푸틴은 또한 대단히 아주 그 계획을 하는 그 아주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기본 계획, 종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국정연설에서 소련의 종말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종말은 최악의 금세기에 일어난 지난 세기에 일어난 최악의 지정학적인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일어난 최악이다. 최악의 지정학적인 재앙이다. 이건 러시아에게 해당되는 말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보았던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소련의 종말이.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한때 그 백악관에서 일했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해외에서의 호전성을 가지고 계속 침략을 하고 자기 주장과 호전성을 가지고 러시아의 위대함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바로 그 야망에 지금 불붙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함을 재건함. 그건 무엇입니까? 소비에트 연방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 위성 국가들을 거느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과 군사력에 있어서 완전히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그런 그 러시아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13년도 거의 40년을 집권하는 것인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또 지금 있는 동안에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참 위험한 인물이에요. 푸틴의 목표는 결국 유럽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유로피안 유니언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나토를 분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좌절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미국을 혼돈케 하고 미국의 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 푸틴 고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푸틴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나산 어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냉전의 패배 후에 1991년에 소련 그 공화국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패배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던 러시아가 서방에 도전하는 대국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북쪽의 곰이 지금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호령을 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한번 답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푸틴이 마곡의 왕 곡입니까? 마곡의 왕 곡이 하는 일은 환란기에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왕의 곡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마곡의 왕 곡인가 하는 건 우리 정말 종말에 진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까? 많은 예언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걸 특별히 생각하는가 하면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2000년 만에 그 세계 각국에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구약에 여러 번 약속하신 너희들을 다시 열방에서 불러 모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될 때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아주 이 예언의 수포 예언이 성취가 그때 한 70여 년 전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 열차에 지금 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푸틴이 마곡의 왕 곡이라면 이건 뭐 몇십 년도 안 남은 이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 푸틴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공격성, 이 잔혹성,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 시민들을 막 그냥 정말 무차별로 막 죽이는 걸 보세요. 이번엔 댐을 폭발을 그 푸틴이 지시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부정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미사일 공격 정도 가지고는 그 댐이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폭탄 공격을 받아도 핵무기 공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막 뚝이 댐이 막 무너지고 그럴 때 보면 미사일이 하나도 거기에 맞춘 적이 없다. 그 내부에서 폭파시켰기 때문에 댐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앞으로 환경 재앙을 가져올지 앞으로 전 세계에 또 이 식량에 어떤 또 이 위기에 어떤 어려움을 줄지 다들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잔혹성, 이 공격성, 이 잔인성, 그리고 그의 교만, 탐욕, 어쩌자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세계 제1, 2위의 갑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까? 야심, 독재, 또 지도력. 지도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만큼 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부상을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마곡의 왕 곡과 꼭 닮았습니다. 그 마곡의 왕 곡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EU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조약까지 맺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반격을 할 그런 걸 알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자라면 푸틴과 같은 이런 면모가 아주 동일하게 닮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에스겔서 38장 1절 6절에 그 나오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러시아와 함께 공격하는 그 지금 현재 그 나라들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연대를 지금 맺었고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의 국기가 맨 왼쪽에 있고 중앙에 이란의 국기가 있고 오른쪽에 터키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종말에 그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기 전에 최대의 전쟁에 참여할 그 나라들, 동맹국들, 지금 이 그 동맹국들을 지금 맺었고 또 점점 더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이것은 마곡의 왕 곡과 종말의 그 곡과 꼭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푸틴이 종말의 곡이냐? 이 푸틴이 보면은 이 중동 전략을 지금 세운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맨 위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요. 왼쪽에 터키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밑에 이란이 있고요. 중앙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노란 하이라이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리비아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지도상 그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땅에 리비아라고 제가 많이 써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 옆에 조금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땅이 거기 보이는데 그게 리비아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다 동원될 그 나라들입니다. 이 푸틴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푸틴이 집권하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 운명의 시계, 종말의 시계 90초 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 가장 이 자정의 그리고 멸망의 시간에 가까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1947년에 제작이 됐는데요. 가장 지금 인류가 종말에 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입니다. 특별히 핵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시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푸틴이 거기에 아주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푸틴이 정말 그 마곡의 왕, 종말의 마곡의 왕이 바로 푸틴입니까? 곡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또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맞아, 마곡의 왕은 푸틴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매우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심스러운 가운데에서 푸틴이 어떤 사람인가? 푸틴이 마곡의 왕 곡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마곡의 왕과 아주 진짜 닮은 꼴이에요. 자, 이 푸틴이 앞으로 진짜 곡이 될지 아니면은 다음에 오게 될 그 러시아의 실제 그 곡을 위해서 그 길을 지금 많이 깔아놓은 것인지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 바로 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에 저 그리스도가 뭐 스탈린이었고 뭐 심지어 뭐 헨리 키신저였고 뭐 히틀러였고 뭐 그거 더 오래 올라가서는 뭐 교황이었고 뭐 저 그리스도가 무슨 뭐 또 네로 황제였고 뭐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을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런 시점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푸틴이 바로 고기하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 핀포인트를 해서 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냥 뭐 무관심,
이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분명히 곡을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곡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곡은 푸틴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 보이는 이 전쟁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곡,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학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아까 뭐 이스라엘 그거 하나뿐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막 그냥 100년도 안 된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지금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에 다 여기 러시아 빼고는 다 이거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또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지중해로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아주 그냥 증오의 불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이니까, 타오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러시아가 그들과 함께 짝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지금 그렇게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수십 년 전에 예언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마치 족집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을 했지 우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자, 예언학자들은 갈고리로 하나님이 네 아가리를 꿰서 끌어내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할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완전 무장을 한 대군이 동원되는 대전쟁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이란과 구스와 수단과 붓과 리비아 혹은 알제리, 튀니지까지 포함해서 고멜 터키와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라.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달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분이 보시는 저 하이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하이파,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광풍같이 이루고, 광풍작전입니다.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네, 우리는 이 전쟁이 필히 온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야, 무섭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린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전도하고 뭐 그러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마음으로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린 정말 이제
하늘로 여행을 할 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휴거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먼저 맞닥뜨리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불의 시험을 통해 그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시고 혹은 상을 잃어버려요. 없고, 이런 때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모범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하늘로 우리가 비상할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놔두고 가죠. 아직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직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로 거기에 저축이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보물을 쌓았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저부터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즉시에 아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를 위한 준비고, 이게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와 전파와 그리고 헌금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역의 이 팀에 함께 합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 섬겨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북한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